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것 뭔지 아시겠습니까? 얼핏 보면 지점토나 찰흙으로 만든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물입니다. 최근에 3D 프린팅 산업은 점차 그 입지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또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스크톱 3D 프린팅 전문 기업 로킷의 유석환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표님 그리고 3D 프린팅 산업 로킷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로킷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킷은 2013년에 한국 최초로 3D 데스크탑을 이제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신생 기업이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3D 프린터가 부밍을 이루면서 현재는 약 30개국 정도의 수출까지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품 한 8개의 아주 보급형서부터 이제 고급형까지의 프로덕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2017년에 데스크탑 분야에서 한번 1위를 해보자 하는 허망된 꿈을 가지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3D 프린팅이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종류도 제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3D 프린팅은 우선 먼저 3D 디자인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3D 형상으로 컴퓨터에서 어떤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한 층 한 층, 예를 들면 0.1mm면 1mm의 이 슬라이스, 하나의 쪽으로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한 층 한 층 쌓으면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수 형태로 된 필라멘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어떠한 물건의 형태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UV 레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액체, 플라스틱 액체에다가 빛을 쏘면 그 액체가 굳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광경화성 수지. 네. 그것을 레이저나 어떤 빛을 쏴서 굳혀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우더. 그래서 무슨 나일론이 될 수도 있고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여러한 형태의 파우더들이 아주 나노 형태의 파우더들이 있는데 그것을 레이저로 쏴서 용착, 그러니까 서로 그 분자끼리 녹아서 붙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파우더 사이에 특수한 풀을 뿌려가지고 그 파우더들이 달라붙으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료적으로는 필라멘트, 그 다음에 어떤 액체, 또 하나는 파우더,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용도는 요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어떤 기계 부품을 어떤 미리 출력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는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드는 용도로 개발이 됐다가 현재는 많이 개발된 쪽에는 이제 인체의 장기까지도 3D 프린터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되고 있고요. 패션이라든지 무슨 우주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3D 프린터가 보통 한 요만씩 한데 이것을 굉장히 10배 정도 키우면 그 안에다 시멘트를 넣고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용도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필라멘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출력물을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주요 이렇게 쓰이는지 핵심 기술이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또 관련 특허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로킷이 가진 특허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한 20, 30년 전에 개발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신경 써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재료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컨텐트. 지금은 BMW나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의 헤드램프가 깨졌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모 기업체가 파는 그런 헤드램프를 갖다가 30만 원에 갖다가 아니면 BMW 같으면 한 100만 원에 이제 헤드램프를 갖다 끼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모방을 해서 인터넷에서 그 헤드램프 디자인을 띄워놓고 어떤 사람이 3D 프린터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를 출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3D 프린터를 하나 빌려서 출력하면 헤드램프는
자기는 10만 원에 만들었어. 그다음에 저쪽에서 BMW는 100만 원에 팔고. 네, 네. 물론 거기에 이제 정밀도나 이런 갭의 문제는 있지만은 예. 앞으로 3, 4년 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만큼 또 3D 이 디자인의 컨텐트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약 한 20개의 특허를 현재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난 일주일 전에 그 개발해서 발표한 데스크탑에서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출력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데스크탑, 세계 최초의 데스크탑을 만들었는데 그런 데는 어떤 쿠킹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이 한 10개,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케미칼 중심의 어떤 수지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장에서 쓰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이제 데스크탑으로 사무실이나 이럴 때는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케미칼한 냄새가 나는 무슨 수지를 그 레이저로 사무실에서 굳힌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수용성 수지, 세계 최초의 수용성 수지로 그 광경화성 수지를 개발해서 친환경적인 그 3D 프린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재 재료 특허나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네. 이제 3D 프린팅 산업에 발을 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시죠. 30년 만에 대학을 돌아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운 게 취업의 광기가 대학을 뒤덮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깐에는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해외 쪽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경영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그런 걸 재밌어 하지만은 그 친구들이 신경 쓰는 거는 학점.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 크리티컬한지는 정말 그때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좀 기성세대로서 은퇴를 하려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얘네들한테 좀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저도 뭐 한국 제조업에도 있어 봤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졌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이 30년 동안 잘해왔던 건 싸고 좋게 빠르게 만드는 건 잘해왔는데 네. 가격을 더 높이 받으려면 결국은 R&D와 디자인이라고 받고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9분이 IT다. 그래서 그러면 디자인하고 IT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 그랬더니 그게 3D 프린터라는 물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걸 만들어주면 취직 안 되는 애들이 조그맣게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물건도 빨리 개발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어떠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국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로킷이라는 3D 프린터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ROK하고 네. 한국이 잘하는 IT하고 합쳐서 네. ROKIT에서 로킷이라고 줬습니다. 예. 그런 그 회사명에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네. 예. 자, 그렇게 IT와 디자인이 융합돼서 탄생한 로킷. 네. 대표 브랜드가 에디슨인데요. 네. 이제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8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 제품들의 특징이 궁금하고 또 경쟁력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뭐 다 나와서 자기 회사 제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상식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네. 다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미국처럼 미리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차별화에서 제일 신경 썼던 것들이 일단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25 마이크론, 0.025의 정밀도를 갖자. 그래서 그거는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느렸으니까 800mm 초속 800mm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해보자. 그다음에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었는데 자동차도 그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모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패밀리카도 있고 무슨 스포츠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멀티퍼포즈 비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진국이나 개도국에서는 프린터 하나를 놓고 여러 개의 물건을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다목적인 3D 프린터를 만들자 해서 그런 측면이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제품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금속보다도 알루미늄보다 1.5배가 강하고 콘크리트보다 22배가 강한 그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옛날 GE 플라스틱, 지금은 사빅이죠. 거기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그것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또 한편으로는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중에서 초콜릿 시장이 전 세계에서 약 50조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전용 3D 프린터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수출 쪽으로 한번. 초콜릿 3D 프린터라는 것은 직접 초콜릿을 생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초콜릿을 집어넣으면 예.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의 똑같습니다.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랑해야 뭐 선영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초콜릿을 글씨도 쓸 수도 있고. 그런 초콜릿은 먹기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초콜릿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예. 종 다크한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저희도 한 3종을 그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밀도 이런 거에 따라서 쌓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고심을 많이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콜릿을 비롯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거기다 바이오 제품까지 네. 단순히 플라스틱 조형물만을 생산해내던 데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3D 프린팅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분야까지 이런 3D 프린팅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뭐 120개국으로 뿌렸지만은 앞으로 갈 모델은 120개국에다가 예를 들면 나이키가 신발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생산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헤드쿼터에서 디자인한 것을 프랑스, 뭐 유럽, 미국으로 해서 다 뿌립니다. 그러면 고객이 와서 자기에 맞는 것을 색깔을 튜닝해서 거기서 커스터마이징 된 것이 신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에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대해서 지금 CT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CT 촬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몸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보는 거니까 거기에 장기를 디지털로 해서 출력하는 것은 재료만 되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만 가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군함에서 누가 다쳤다. 그럼 거기서 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오지에 뭐 한국군이 싸우다가 뭐 무슨 물건이 떨어졌다. 그럼 국방부에서 데이터를 거기다 보내면 거기서 출력을 해서 무슨 총알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총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사나 이런 쪽에서는 달나라에다가 기지를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면 우주선 하나 떼우는데 몇십 조가 드니 차라리 그 달에다가 3D 프린터를 하나 놓고 거기서 달나라 하드웨어 기지는 데이터를 보내서 물만 있으면 되니까 물과 네. 시멘트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플랫폼은 거기서 만들자 이러한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보면 아날로그 매니팩처링에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으로 가면서 아직 여러 가지 재료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산업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3D 프린팅 산업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D 프린팅과 사물 인터넷이 만난다면 우리의 생활이 또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월 달이 되면 저희 프린터는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게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또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웨어러블은 결론적으로 이제 몸에 맞춰야 되는데 네. 웨어러블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어깨가 아파서 뜨뜻한 뭐 예를 들면 히트팩을 대겠다. 네. 뭐 어떤 사람은 각진 사람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그것을 한 가지 웨어러블로 해서 하는 시대는 저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디바이스는 당연히 디지털 디자인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모든 3D 프린터하고 사물 인터넷에서 연결이 되면 폭발적인 아마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예, 그동안이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면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맞춤 생산, 그 생산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네. 트렌드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1월 초에 미국에서 이제 국제 소비자 가전 박람회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 우리의 대기업뿐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로킷도 참여를 네, 한 걸로 저희.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3D 산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작년에 면적하고 올해의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네. 면적 자체가 2배 정도가 늘어난 것 같고요. 뭐 저희도 이제 참석을 했지만 중국 업체에서 전 세계에서 그 보급형 쪽의 3D 프린터 업체는 상당히 개수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는 어떤 대중화의 여명이 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데스크탑이나 이런 개인용 3D 프린터는 양이 쉽게 더블은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어떤 기계나 제조업 또 하나는 교육용 이 두 가지가 이제 3D 프린터의 그 가장 큰 흐름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기서 초콜릿, 보니까 거기서도 무슨 이제 캔디, 초콜릿 그다음에 무슨 캔디, 패션용 그다음에 패션용 용도별로 특화된 3D 프린터가 개발되면서 전용화된 3D 프린터가 발달을 하겠구나 계속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에서 3D 프린팅의 에코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다음에 재료 IoT,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킷이 현재는 그 비상후에 이제 기업 공개 계획이 있으신지 당연히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17년 정도면은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문제 없으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표님 좀 개인적인 이력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에서 대우그룹에서도 일을 하셨고, 글로벌 기업 타이코, 글로벌 기업 타이코, 헬스케어 부문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대표님께서는 각각의 기업에서 근무를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대우그룹에서는 자동차, 글로벌 기업 타이코에서는 거기다가 셀트리온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부문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게 제대로 한 게 한 가지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동차다가 바이오하다가 3D 프린터하다가 3D 프린터 기술적인 장벽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프로세스에서 무지는 굉장히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조적인 프로세스에서 행복이다. 무식한 건 거꾸로 아는 게 불행이다. 그래서 3D 프린터 개발할 때도 사실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4-5명이서 이제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고생은 굉장히 했죠. 저 같은 경우도 한 6개월은 거의 침대를 갖다 놓고 마지막에 그걸 튜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근데 새스러운 세프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경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거기다 포진을 하면 대부분 80%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의 경험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혼 있는 백지인간을 뽑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백지의 신사업이라는 스케치를 서로들 맞게 그려가는 것이 더 탄력적으로 잘 가지. 거기에 경험 있는 도화지에 경험이 10년 동안 있는 사람들 다 지우려 그러면 그럴 바에 차라리 OS가 없는 그 백지인간에다가 새로운 OS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시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래서 모르는 거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모르는 게
그 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서 로키 설립 전에 강단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런 교육에 투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셨나요? 네. 경영학이라는 게 결국 어떤 학문이 아니라 어떤 케이스를 스터디를 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건데 그 케이스가 90년대의 케이스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론화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쭉 돼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20년 전의 이론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공부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그걸 배우고 나가서 자기가 실제 쓰려면 5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0년 전에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미 전 세계의 미국, 유럽 애들은 다 낡아빠져서 쓰지 않는 어떤 전략을 국제 경영 전략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30년 전에 이러한 올드 패션의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애들하고 국제 경영을 해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잘못됐구나. 이 책에 있는 거를 근간으로 하지만은 책에 있는 거를 무시해라. 거기에서 반대로 가라. 그래서 남이 간 길이 30년 전에 남이 간 길이기 때문에 네가 이 전략대로 간다고 하면 미국, 유럽 애들의 글로벌 컴퍼니가 가고 있는 30년 전에 간 길을 팔로우로 쫓아가는 거니까 승산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직할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창업을 해라. 그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했어요. 본인 부모들이 원하는 건 대기업에 들여서 취직하는 건데 교수는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로 창업하라 그러고 그럼 굉장히 헷갈려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10% 정도는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프로치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경영학도한테들도 그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타워브 매니지먼트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애들한테 다른 시각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열정을 가진 인재들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그의 능력을 높이 사신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럼 궁금증이 열정을 가진 인재는 어떤 인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이라는 곳에 현재 저는 문제를 그렇게 보는 거죠. 훌륭한 친구들이 결사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네. 자기 동기의 50%가 취직을 안 되니까 그렇게 훌륭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탑 1, 2%에 속하는 우수한 인재인데 대학을 통과해서 취직을 한다면서 자기가 무능한 수백만 개의 굴러다니는 자갈돌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타이코 때에서도 뭐 밑에 스웨덴 애들, 뭐 싱가포르 애들, 저희보다 다 잘 사는 애들이 나라였는데 뭐 나라별로 민족을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요새도 그런 게 학점을 보고 스펙을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신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 이익을 배분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문제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 게임에서 1대 99의 게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들의 열정과 능력을 캐피탈로 인정해 주는 게 전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나면 열정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좀 논아줍니다. 젊은 사람들의 재능을 투자의 자산으로 봐서 그것을 주식을 줘서 이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다음에 이러한 굉장히 하이 컴페티션 하에서 살아나는 것이 벤처나 아니면 한국의 하나의 새로운 시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 회사에는 젊은 친구들, 영혼 있는 백지인간, 그다음에 탤런트 캐피탈리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한번 좀 열심히 일해보자.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잠깐 보니까 2030년만 되면 한국의 모든 기금이 바닥이라고 50년 되면 이 상태로 가면 한국이 파산할 것이다. 그거는 간단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고 결국은 일자리가 안 늘어나면 세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기업 자체도 크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젊은 애들의 일자리를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면 기성세대가 본인이 은퇴했을 때 거기에 의료보험비 뭐 등등등등을 내주는 친구는 이 친구들이다. 그래서 창조경제의 본질은 젊은 애들을 취직시켜서 자기의 보험금을 타도록 하는 거. 그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이고 자기가 죽어서 천당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자리, 젊은 애들 취직시키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인터뷰 더 CEO, 데스크톱 3D 프린팅 전문기업 로킷의 유석환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2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파워인터뷰 더 CEO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